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관련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사이언스 앤 미디어 시간입니다. 네, 성균관대학교 이경락 박사 나와 계십니다. 박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지난 시간에 GMO 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네네. 오늘도 관련된 보도 내용 좀 알아볼까요? 네,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GMO 작물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어떤 종류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법적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또 방송 말미에서는 유전자 변형 작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가 계속 필요하고 그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과연 유전자 변형 작물 이 GMO가 과연 진짜 해로운가? 그리고 그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이 역시 유전자 변형 작물이 먹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이었는데 근거가 있는 건가요? 예, 그 유럽의 경우에 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해서 좀 비교적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. 네. 미국 같은 경우 생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덜한데요. 유럽은 좀 보수적인데 이는 1998년경에 최초로 그 스코틀랜드,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로웨트 연구소와 그 두햄 생물학 대학이 연구했었던 결과에서 나옵니다. 그 당시에 3년 동안 GMO가 생체에 미치는 그 동물 실험 연구 결과를 내놓았었거든요. 그런데 네. 그 실험을 보게 되면 유전자를 변형시킨 감자를 그 실험실 쥐들에게 이렇게 계속 먹였더니 네. 먹이지 않은 쥐들에 비해서 면역 체계가 손상되었고요. 그리고 또 백혈구 세포 활동이 되게 둔화가 돼서 각종 질병에 쉽게 감염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세포 조직의 분화와 체형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이들 그 GMO 급여 쥐들에게 암 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게 이렇게 증대했다고 합니다. 네. 또 이뿐만 아니라 2004년 스위스에서는 그 GMO 옥수수를 급여한 젖소가 사망하는 실험 결과도 나왔었고요. 그리고 또 2005년도에 그 영국의 인디펜던스지가 폭로했었는데 그 기사에 따르면 미국 몬산토 GMO 식품을 먹인 쥐의 그 내장과 간의 혈액 질환 현상도 있었다고 합니다. 이후 제가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GMO의 그 유전자 변형 작물의 위험을 경고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가 되었습니다. 문제는 연구 결과의 조작인데요. 지난 2013년 7월 중국에서는 예전 그 이전인 2004년에 시행했던 GMO 관련된 그 실험이 왜곡되었다 이런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. 네. 실험이 왜곡됐다라는 말씀 해주셨지만 그전 얘기만 들으면 유전자 변형 작물이 정말 매우 위험한 것으로 느껴지는데요. 그런데 왜 유해성에 관련된 연구나 보도가 주목을 받지 못했는지가 참 궁금하네요. 네, 사실 그 유전자 조작 그 작물들에 대해서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네. 그런데 적어도 어떤 정치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발생한 논문 철회 사건을 좀 예로 들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프랑스 캉 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세랄리니 교수 연구팀이 현재 생산되고 시판되고 있는 유전자 변형 옥수수인 그 몬산토의 NK603이라는 그 작물이 있거든요. 그것을 실험쥐들한테 자그마치 2년 동안이나 먹이면서 그렇게 실험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그 결과 일반 옥수수를 먹고 자란 실험쥐들에 비해서 그 종양과 장기 손상이 더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.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2012년 9월 그 미국의 그 과학 저널인 식품과 화학 독성학이라는 곳에 이제 발표가 되었었거든요. 네. 그런데 이 논문이 이제 등재가 되고 또 온라인에 공개되자마자 이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내용들이 바로 쏟아지게 됩니다. 그것이 네. 이제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라는 곳을 통해서 발표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옥수수 작물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몬산토라는 회사의 신속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좀 지난 그 해 11월 30일경에 로이터 통신에서 해당 논문을 게재한 저널이 그 논문의 철회를 요구하는 그런 심각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경고하고 두려워하는 그 기사를 내기도 했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작물의 이 위해성을 또 보여주는 논문이 외부 압력에 의해서 철회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.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? 예, 사실 그 논문 철회를 주장하던 이들의 지적처럼 논문에서 조작이나 부정행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 바로 막 논란이 나왔을 때 논문이 철회되지 않았었거든요. 네. 그런데 이 저널에 그 전직 몬산토 연구원이었던 사람이 다시 이제 그 편집위원으로 임명이 됩니다, 갑자기. 그러면서 분위기가 급변하게 되었고요. 이어서 지난해 2013년 11월에
이 방금 말씀드렸던 식품과 화학 독성학이라는 그 저널의 편집위원장이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. 기자회견을 하는데 논문에 사기나 의도적인 잘못 해석한 그런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논문이 제시하는 것과 같은 명확한 결론에 이르는 건 좀 어렵지 않냐. 그래서 우리는 논문 철회를 결정하겠다.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논문 철회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논문 철회 이유가 미흡한 것 같네요. 네. 아니, 실험이 부도덕하거나 결과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논문은 철회하겠다. 네. 굉장히 납득이 잘 안 되는데 해당 그 논문 저자들은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나요? 예, 당연히 이제 저자들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매우 심하게 이제 반발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사건이 논란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.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에 국립환경보호과학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환경보건 전망이라는 또 과학저널을 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저널의 최근 호에서 이 프랑스 연구팀의 GMO 논문 철회 과정을 보면서 그 사유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국제적으로 지금 널리 통용되고 있는 그런 출판윤리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난 것이다.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. 그래서 이를 비판하는 사설을 다시 또 실었습니다. 네. 또 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에서 이제 서명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. 과학에 대한 검열을 종식하라라는 이름의 사이트가 구축이 되었고요. 그 해당 논문의 복권과 그 편집위원들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번 논문 철회가 산업계의 압력과 그리고 부당한 검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.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죠. 네, 그러니까 이 GMO의 위해성을 다룬 논문이 GMO 종자 생산 기업인 몬산토의 압력에 의해서 철회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. 예, 그렇습니다. 과학 연구에 있어서 산업계가 미치는 영향은 그 예전에 그 방송에서 글루코사민 연구와서도 말씀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기업에 유리한 결과만 그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는데요. 그런데 이번 사태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단순히 GMO를 옹호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GMO의 위해성을 검증한 연구가 외부 압력에 의해서 그 철회되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도 상황이겠지만 우리나라 과학 저널리즘의 보도가 부족하다는 것 그런 것을 또 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어떤 시각에서 보면 GMO 자체에 대한 위험보다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판단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저널리즘 환경이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질병의 위험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언론도 문제지만 위험성에 지나치게 무반응한 언론도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네, 적절한 실험 절차를 거친 연구 결과가 외부 압력에 의해서 묻힐 수도 있다는 건데 더 큰 문제는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도 전에 은폐된다는 사실이네요. 네. 이럴 때 이제 언론이 필요한 거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